자,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평면 파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. 자, 여기에 지금 어떤 식이냐 하면 요렇게 정사각형이 놓여져 있는데 이 정사각형이 밑바닥의 평면과 어느 정도 각을 이루면서 놓여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예를 들면 요렇게 밑바닥에 이렇게 내려버리면 요 각이 이제 알파가 되는 거고요. 그 다음 여기서 요렇게 내려버리면 요 각이 이제 베타가 되는 거다 주어졌습니다. 그 다음에 사인의 알파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5분의 3이라고 주어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사인의 베타가 얼마로 주어졌냐면 바로 5분의 루트 7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. 자, 문제는 이것이 이제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인데 이놈이 밑바닥 파이, 그죠? 파이라는 평면에 정사형 됐을 때의 넓이가 얼마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. 자,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냐면 결국 그죠? 정사각형 평면과 밑바닥에 있는 이 파이라는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을 구해야 되잖아. 근데 그 두 놈이 이루고 있는 각이라는 것은 결국 이 두 놈들의 법선 벡터들이 이루고 있는 각과 똑같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, 자, 먼저 요거죠. 정사각형의 법선 벡터를 우리가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?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법선 벡터를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. 근데 이 법선 벡터는 결국 얘네들에게 모두 다 어떤 놈이기 때문에 수직인 놈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면 얘하고도 수직이 되고요. 이쪽하고도 수직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당연히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요 까만 거 요거 두 개가 이루는 각도 요것도 수직이 되겠죠. 그러면 결국은 직각을 이루는 세 개의 우리가 벡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거야.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그냥 연장해서 X축 요 놈을 연장해서 우리가 Y축, 그 다음에 요 녹색이 바로 G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.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바로 이 밑바닥 파이의 법선 벡터를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. 밑바닥 파이의 법선 벡터가 예를 들어 이렇게 올라온다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는 요 벡터와 그 다음에 요 녹색 벡터, 주황색 벡터와 녹색 벡터가 이루고 있는 요 사이각 세타를 구하면 되는 거겠지. 그지? 그러면 그 세타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구해지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사용하는 게 방향 코사인이라는 겁니다. 이 방향 코사인이라는 개념은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이죠. 그래서 방향만 나타내기 때문에 크기는 1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왜 코사인이라는 얘기가 붙었는지는 알죠? 그래서 크기가 1인 그리고 방향은 주어진 벡터와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그런 벡터를 만들어 봤더니 공교롭게도 그놈이 그 벡터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고 있는 각의 코사인 값, 그 다음 Y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고 있는 각의 코사인 값, 그 다음 G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고 있는 코사인 값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이란 이름을 붙였어. 기억나죠? 그죠? 자, 그러면 봐. 우리가 그죠? 주황색 벡터 있잖아. 이 주황색 벡터에 대한 방향 코사인을 구해보면 첫째, 이거 봐라. 이 주황색 벡터가 X축과 이루고 있는 각이 얼마예요? 그놈이 이제 생각해보면 이 주황색 놈이 밑바닥과 이루고 있는 각이 90도지. 그지? 법선 벡터니까. 근데 X축이 밑바닥과 이루고 있는 각이 알파니까 이놈이 바로 코사인의 얼마가 되다?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더라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그 다음 두 번째, 이 주황색 벡터가 Y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고 있는 벡터가 그 각이 얼마인지를 보려면 이놈이 밑바닥과 이루고 있는 각이 그죠? 90도인데 이 Y축이 밑바닥과 이루고 있는 각이 파이므로 이 Y축과 주황색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야? 베타가 되는 거지.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이 녹색 축을 G축으로 봤기 때문에. 그치? 그럼 이놈이 바로 이 주황색 벡터의 방향 코사인, 즉 주황색 벡터의 방향을 나타내면서 크기가 1인 벡터더라 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. 자, 그러면 우리는 이놈의 제곱, 이놈의 제곱, 이놈의 제곱이 전부 다 1이 돼야, 합이 1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딱 들여다봤더니 요놈이 결국은 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 요놈이 결국 사인 베타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야. 그치?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놈은 봐. 사인 제곱 알파와 그 다음 사인 제곱 베타와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까지 더하면 그놈이 이꼴 1 돼야 된다라는 거지. 근데 사인과 코사인 값을 알고 있더라 이거야.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봐. 25분의 9 플러스 25분의 7 플러스
코사인의 제곱 세타가 이꼴 1이니까 결과적으로 코사인의 제곱 세타가 25분의 9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개의 벡터가 이루고 있는 예각은 그 각 세타는 예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예, 그래서 뭐가 되냐면 결국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야? 코사인 세타는 이꼴 5분의 3이 되는 거고요. 예, 그래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5짜리 정사각형의 넓이는 원래 25였는데 거기에 코사인 세타 즉 5분의 3을 곱해주면 바로 밑바닥 파이에 생기는 정사형의 넓이가 15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됐죠? 예, 이 문제는 방향 코사인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. 됐죠?